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도시의 오래된 골목 끝에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게엔 간판도 없고 문은 늘 반쯤만 열려 있으며 창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기일지도 몰라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서곤 하죠. 그곳은 바로 시간을 파는 가게. 이 가게엔 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득합니다. 병에 든 시간, 조각난 시간, 실로 감긴 시간, 깃털처럼 가벼운 시간. 모두 형태가 다르지만 그건 분명히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리하고 꿰맺고 조용히 나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가게의 주인 세르. 세르는 나이가 없습니다. 혹은 시간이 그의 나이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시간을 감는 솜씨가 뛰어납니다. 실처럼 말아 그리움으로, 빛처럼 나눠 여운으로, 조각처럼 건네 미소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지요. 이야기는 그런 세르의 가게를 찾아온 아주 특별한 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시간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를 팔고 어떤 이는 단 10초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졌다고 말하며 들어오지요. 첫 번째 손님 시간이 너무 많은 아이.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바람도 없고 골목의 고양이들조차 조용히 잠든 밤이었다. 세르는 진열장에 병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 병엔 모두 시간이 들어 있었다. 어떤 병은 무겁고 어떤 병은 가볍고 어떤 병은 보이지 않았다. 문이 살짝 열렸다. 종소리는 없었다. 작은 소년이 들어왔다. 소년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표정은 말보다 분명했다. 지루함, 공허함, 그리고 아주 깊은 생각. 세르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와. 무엇을 찾고 있니? 아이의 입이 열렸다. 시간을 버릴 수 있나요? 세르는 고개를 기울였다. 시간을 버린다니? 소년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조각보처럼 접힌 노란빛 천이 들어 있었다. 세르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천 안에는 무늬가 없었다. 빛도 흐릿했고 감촉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르는 알 수 있었다. 그건 남아도는 시간이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있어요. 세르는 천을 감아 작은 실뭉치로 만들었다. 이건 비는 시간이지. 빈 시간도 소중하단다. 그 속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생각들 아직 필요 없어요. 대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세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년의 시간 일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병에 담았다. 이건 혼자서 밥을 먹는 어른에게 갈 거야. 이건 너무 바빠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리고 이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소녀는 가만히 앉아 그것을 지켜봤다. 그의 손이 조금 가벼워졌고 눈이 조금 밝아졌다. 그러면 그들은 제 시간을 살 수 있나요? 세르는 웃었다. 사람들은 시간의 값을 모른단다. 그러니 내가 나눠주는 거지. 소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러면 오늘은 덜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세르는 노트에 적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진 아이, 시간을 나누며 처음으로 따뜻해짐. 그날 밤 가게엔 병 하나가 더 생겼고 세르는 그 병에 소중한 여유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소녀는 돌아갔다. 조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손님, 하루만 더 필요한 할머니. 다음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낙엽들이 모여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세르는 유리창을 닦으며 그날도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렸다. 종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 소리 사이로 작고 떨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회색 코트를 입은 아주머니였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지갑과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세르는 의자를 내밀며 물었다. 무엇을 찾고 오셨나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길 찾아왔지요. 세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시간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나눌 수는 있답니다. 여인은 지갑을 열고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냈어요. 이 시계는 제 남편 것이에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물건이지요. 그날 이후 매일 이 시계를 감으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멈췄어요. 세르는 시계를 받아들고 그 안의 태엽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작은 나사 옆 희미한 기억이 담긴 미세한 조각을 꺼내 작은 접시에 놓았다. 그건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내일도 같이 산책하자라는 말이었지요. 그 하루가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내일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루만 다시 걸어보고 싶어요. 세르는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가게 안쪽 서랍을 열고 빛나는 모래가 들어있는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건 보류된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서 남겨진 하루의 조각들이지요. 이 안에 있는 시간들을 잠시 당신에게 맡겨볼 수 있어요. 세르는 병을 열고 빛나는 모래 한 숟가락을 시계 안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시계는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딸깍딸깍. 여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목에 다시 시계를 찼다. 정말 내일이 올까요? 세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은 언제나 오지요. 단지 준비된 자에게만 머물 뿐이죠. 여인은 가게 문을 나서며 주머니에 넣었던 편지를 다시 꺼내 들고 말했어요. 내일 그와 함께 읽고 싶은 편지예요. 오늘 밤 시계와 함께 잠들어 볼게요. 세르는 노트에 적었다. 남겨진 하루를 원한 여인, 시계와 함께 내일을 기다리다. 그날 밤 시간을 파는 가게에는 하루가 멈춰있던 시계 하나가 다시 움직였고 세르는 그 위에 다시 깨어난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세 번째 손님 단 10초만 되돌리고 싶은 남자.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가게 유리창엔 빗방울이 촘촘히 맺혔고 세르는 가게 안에서 물기 어린 유리컵을 닦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이번엔 종소리가 아주 조용히 울렸다. 검은 우산을 접은 남자가 들어왔다. 옷은 말끔했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다. 10초만 돌려주실 수 있나요? 세르는 자세히 물었다. 무엇을 위해?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세르는 조용히 가게 안쪽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가능성의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엔 아주 맑고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단 10초. 하지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자는 병을 받아들었다. 세르는 작은 의자를 내밀며 말했다.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빛이 가게 안을 감쌌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 사람은 단지 내게 괜찮아? 라고 물었고 나는 짜증 섞인 말로 대답했죠. 그만 좀 신경 꺼줄래? 라고요. 그 말에 그 사람은 조용히 뒤돌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세르는 병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장면을 조심스럽게 돌려주듯 병을 흔들었다. 이 장면은 이제 다시 꺼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10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억이 당신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일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세르는 노트에 적었다. 단 10초의 후에 오늘을 바꾸는 다짐으로 변함. 비는 계속해서 가게의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고 남자는 조용히 다시 우산을 펴고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가 떠난 자리엔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답니다.
네 번째 손님 매일 5분씩만 모으는 소녀. 그날 밤 세르는 낡은 기록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록장엔 가게를 다녀간 손님들의 시간이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작은 모자를 쓴 소녀가 들어왔고 양손엔 작고 둥근 유리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세르 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약속 같은 무게가 있었다. 세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처음 온 건 아주 오래전이었지. 그때도 이렇게 작은 병을 들고 왔었단다. 소녀는 유리병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제가 모은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5분씩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의 시간. 병 안엔 아주 부드러운 빛이 떠다녔다. 그건 말하자면 숨 고르는 시간이었다. 그걸 모아서 뭐 하려는 거니? 세르는 조용히 물었다. 소녀는 미소 지었다. 지금은 어른이 되었어요. 매일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모은 이 시간을 누군가 숨이 너무 차서 멈춰설 곳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고 싶어요. 세르는 감탄하듯 병을 들여다봤다. 이건 아주 귀한 시간이란다. 조용히 멈춰있는 시간이니까. 그는 병을 조심스럽게 따르고 거기서 작은 방울을 꺼내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이건 오늘 회의실에서 울음을 삼킨 아이에게 줄게. 이건 편지를 쓰고 짖은 어느 청년에게. 이건 내일 아침 누군가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 때 그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어릴 적 그녀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다. 세르는 노트에 적었다. 5분씩 모은 숨 고르는 시간, 세상을 조금 부드럽게 만듦. 그리고 그날 밤 가게 안엔 음악이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쉼표를 그어놓은 듯 모든 것이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5번째 손님 시간을 팔고 웃음을 되찾은 노숙자.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세르는 가게 안에 오래된 유리잔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낯선 그림자가 문 앞에 섰다. 구겨진 외투와 해진 모자를 쓴 노인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여긴 시간을 파는 곳이라 들었소. 세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내밀었다. 무엇을 팔고 싶으신가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시계 바늘과 동전 2개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소. 하지만 이 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지루했던 시간들이 있소. 기다림, 후회, 술에 취해 울던 밤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들 말이오. 세르는 조심스럽게 그 시간을 꺼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감정들이 투명한 안개처럼 손끝을 감싸고 있었다. 이 시간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구든 좋소. 그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바쁘거나 지금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세르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간의 조각들을 작은 병에 나누어 담았다. 그는 병에 이렇게 적었다. 가장 버려지고 싶었던 시간, 누군가에겐 숨 쉴 틈. 그리고 선반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 시간은 이제 다른 이에게 의미가 되어줄 거예요. 지루했던 순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테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스며 있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내 시간을 가볍게 놓아봤소. 그날 밤 세르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지나온 날들을 내려놓은 노인, 웃음과 함께 가게를 떠나. 그리고 가게 안엔 조금 따뜻한 햇살 같은 공기가 돌았고 문 바깥의 바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답니다. 6번째 손님 무한 반복되는 일시간을 가진 남자. 그날은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아니, 어쩌면 가게 안의 공기 자체가 멈춘 듯 고요했다. 세르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문가에 놓인 조그만 모래시계를 뒤집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종은 울리지 않았고 대신 아주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요. 남자는 말했다.
말투는 낯설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긋나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 같진 않네요. 세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매일 같은 시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항상 오후 3시 47분. 그 이후로 시간이 반복됐거든요. 세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시간이 고장 났군요.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정확히 3시 47분 13초를 가리키고 있었고 초침은 그 자리를 떨리듯 맴돌고 있었다. 처음엔 편했어요. 같은 하루를 반복하니 실수도 없고 편안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하루가 제 감정을 다 지워버렸어요. 가장 처음 그 시간을 반복하게 된 이유 기억나세요? 세르의 물음에 남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어떤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어요. 그 대화를 끝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고 어느샌가 그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죠. 세르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고 그 위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물방울 안엔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 시계는 당신이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순간 시계가 살짝 흔들리더니 초침이 13초에서 14초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감정은 시간보다 강합니다. 세르는 조용히 시계를 돌려주었다. 오늘이 정말 오늘이 되기 위해선 그 말을 진심으로 꺼내야 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그날 이후 세르는 3시 47분의 그림자가 다시 가게를 들이우지 않게 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다. 멈춰버린 하루 속에서 진심을 꺼낸 남자. 마침내 시간을 다시 움직이다. 7번째 손님 세르의 잃어버린 시간. 그날은 특별한 손님이 없었다. 세르는 느긋하게 찻잔을 비우고 천천히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게는 조용했고 시간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르는 그날따라 가슴이 무겁다고 느꼈다.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시간이었다. 세르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가게에 처음 왔던 날부터 적어온 노트를 꺼냈다. 수십 장의 이야기들, 손님들의 이름, 그들이 남기고 간 시간의 결들. 그 모든 것을 꿰맸고 정리해왔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남긴 기록은 없었다. 그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빛도 감정도 흔적도 잃어버린 시간. 세르는 그것이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이 한때 아주 소중히 여겼던 무언가의 조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이번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흩날린 한 장의 편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시간은 다른 이의 시간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꿰매준 순간 속에 조용히 당신의 시간도 흘러 있었어요. 지금은 그 시간 당신에게 돌려드릴게요. 세르는 편지를 쥔 채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아주 오래전 누군가와 나눈 짧은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아마도 그것이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가 시간 가게를 열게 된 이유. 세르는 빈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닫고 라벨을 붙였다. 다시 돌아온 나의 시간. 그리고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세르,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꿰매다. 그날 밤 시간을 파는 가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으로 조용히 가득 찼다.